안녕하세요. 해운대 플래너스 이지아 선생님입니다. 자, 53강은 관계 대명사의 생략 부분이에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선생님, 그 관계 대명사 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참고서 같은 데서 자꾸 없는 데다가 막 이런 걸 써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파트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를 오늘은 잘 들어보고, 그러면 숨어져 있는 관계 대명사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오늘은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생략 가능한 관계 대명사는 정말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경우에 이 친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썼을 경우에도 비동사랑 함께 있었다면 이 친구들을 세트로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생략이 돼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파악이 될 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생략이 된다라는 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없어도 된다는 건 의미가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트에서 이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해석은 되어 있지 않지만 This is the Barbie doll. 자, 이거의 말로 뭐냐면 바비 인형인데요. 우리 여동생이 그거 되게 많이 원해요. 너무 심하게 원해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고 샀는데 또 사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두 문장에서 겹치는 거는 이 친구들이죠. it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그 바비 인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우리가 설명해 줄 이 문장에서 얘가 하는 일이 뭘까를 봅니다. 목적어예요. want를 하는데 그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 겹치는 명사 뒤에다가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관계대명사 딱지를 붙이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을 써줍니다. 당연히 이게 없는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돼요. This is the Barbie doll which 달고 누가 원하냐면 my sister이 wants 하는데 여기를 한 쓰셔야 되죠. 절대로 it이 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는요. 같은 친구들이고요. 내 여동생이 되게 원하는 바비 dol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비 dol을 걸어주고 위치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누가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얘 하는 거예요. 라는 설명이 붙어주면 바비돌 명사고 주어 동사로 설명을 했네. 그러면 어머, 여동생이 원하고 있는 바비 인형인가 보다 라고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굳이 써줘야 할까?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수능 연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 시험이나 교과서에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문법 요소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친구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쓰거든요. 대시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뭘 생략했는지는 그 글을 쓴 본인만이 알겠지만 없어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문장이에요. 우리가 원래 52강에서 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모든 문장들은 실생활에서는 사실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분이요.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우산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잠깐만요. 이 친구는 주어로 썼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략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써봤어요. 자, the woman, 이 woman 어떤 여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를 쓰고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니까 동사가 was carrying이에요. 그럼 was carrying 썼어요. 주어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자, an umbrell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는데 was walking to me,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써봤어요. 그런데 좀 길어요. 제가 지금 몸을 가리고 있죠.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근데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분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 지금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분사라는 개념이 또 이름이 어렵기로 양대산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관계대명사도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분사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친구들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 어떤 여자분이었냐면요.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분이었는데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라고 할 때 잠깐만 여자분은 여자분인데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파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닐까? 굳이 우리가 who was까지 등장시켜야 될까?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지고 있다에서 가지고 있는 형용사처럼 사용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쭉 없앤 다음에 a woman carrying an umbrella 이렇게 하면 우산 들고 있는 여자분이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활용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보통 생략하지 않지만 요렇게 비동사와 함께 나올 경우에는 요렇게 세트로 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간단한 문장이 되잖아요. 형용사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형용사를 가르칠 때는 무조건 니은 받침을 조금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자, 이거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어린이들은 귀여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또 많은 비중의 어린이들은 귀엽다 이렇게 합니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귀엽다 다로 표현되는 친구들은 동사 라인이죠. 형용사는 원래 동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두 번째 역할, 비동사처럼 서술해 주는 동사랑 같이 사용될 때만 요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할 때에는 니은 받침의 뜻을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키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귀여운이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clean이요 이렇게 하면 깨끗한이요, dirty 더러운이요, red 빨간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럼 빨갛다는 뭐야? be red요. 뭐 그럼 귀엽다는 뭐야? be cute이요. 더럽다는 뭐야? be dirty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도 당연히 명사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형용사를 동사를 활용해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하는, 되는, 어쨌거나 니은 받침입니다. 항상 니은 받침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 관계대명사절도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추가하면 전치사로 따라오는 친구들도 그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례를 보면 선생님 저 티켓 있는데요. 쓸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러면 이 available 이라는 형용사는 뒤쪽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앞쪽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비싼 티켓, expensive ticket 왼쪽에서 수식이 가능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뒤쪽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세트를 맞추려고 뒤쪽으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학생들인데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달리고 있는 학생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확장을 했고 주차된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주차하다에다가 이들을 붙여서 주차된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산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인데 어떤 아이스크림? 내가 산 아이스크림. 선생님 저 책은 어떤 책이에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이요. The book은 book인데 on the desk 요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항상 제가 지금 밑줄에 그어놓은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한국어는 왕창 왼쪽에서 수식이 들어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명사의 왼쪽에서 수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좀 특이한 경우이지만 티켓은 원래 앞쪽에서 이렇게 수식도 될 수 있죠. 비싼 티켓 이렇게 하면 얘네들 앞쪽에서 할 수 있는데 뒤에 오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왼쪽에 못 들어갑니다. 전부 오른쪽에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순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영작을 하면서 한글로 뜻을 다 주었는데
내가 구성을 하다 보면 어딘지 다 꼬여 있는 형태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명사를 먼저 해놓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 생략될 때는요, 완전한 내용의 문장 속에서 선행사라고 불리는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은 명사를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앞에 딱지를 안 붙여도 되고요. 형용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이 명사를 설명할 수 있으면 굳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이지 않을 때가, 지금은 제가 있습니다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해할 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건가 보다. 명사가 나왔는데 바로 ing가 붙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명사인가 보다. 명사가 나왔는데 ed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거는 되는이구나.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설명하고 싶은 구조를 가져왔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어요. 세상에는 되게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어요. 자, there is a car. 바로 그 차예요. 차가 있어요. 어떤 자동차요? I want to buy the car. 나 그 차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떤 차냐면 제가 사고 싶은 차예요. I want to buy. 여기 비었죠?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가 위치를 달아서 굳이 설명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a car I want to bu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사고 싶은 차가 있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저기서 달리고 있는 학생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죠. 학생들이 뛰고 있어요, 선생님. 쟤네들 다 제 친구들이에요. The students are running there. 자, 저 친구들 다 뛰고 있어요, 저기서. They're my friends. 그들이 제 친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뛰고 있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The students, 어떤 친구들이냐면 running there이죠. 뛰고 있는, who are 있었어요. 근데 굳이 없어도 되겠죠. 이 친구가 해주는 말이 뛰고 있는, 뛰는 이렇게 동사가 형용사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the students running there, 걔네들 누군데? are my friends. 선생님, 저기서 뭐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The students studying there are my friends. 선생님, 저기서 먹고 있는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The students eating something there is my friend.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없어도 되는 형태들은 사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형용사의 형태로 설명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